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 기조를 기록하고 있고 환율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악재의 정점은 좀 지나간 듯한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현대중공업 7일째 하락입니다. 어닝 쇼크로 현대중공업이 7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분기에 대규모의 일회성 손실을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자동차주 반등입니다.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동차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약세입니다. GS건설이 어닝쇼크로 급락하는 등 건설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지금 지수 상승폭이 좀 많이 확대된 상황인데 개장 초부터 좀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낸 게 자동차 주식입니다. 특히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환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주 이학년 위원이 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본 미국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런 제목을 단 거를 제가 오늘 그 뉴스를 검색하면서 봤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글로벌 환율 전쟁은 어찌 보면 글로벌 자동차 전쟁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만큼 환율 변동에 따라서 실제적인 수익성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부침, 즉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정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수익 급증과 주가 상승,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주가가 조정 보였던 것이 오늘 완전히 좀 상대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얼마만까지 또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1,095원 가까이 가면서요. 일단 1,090원대로 회복할 정도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동차 주식의 반등에 기폭제가 됐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단기에 주식이 많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오늘도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앞으로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해서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에서 유럽에서 EU에서 아시다시피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요. 바로 또 이어서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은 결국은 엔화에서의 반등 아니면 엔화의 추가적인 하락 이것에 대한 결국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엔화가 결국 다시 100엔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뚜껑은 열려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런 변동성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분명히 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 분명히 제가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젠가일지 모르지만요. 언젠가 시장이 반등하고 언젠가 디커플링이 해소되면 분명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그 앞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주식 만약에 없는 투자자라면은 포트에 채워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요새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도에서 채워놔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한 주식도 없다 하시면 그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데는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이 있더라면 가격에 구분 없이 삼성전자, 현대차는 일정 부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내 포트에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환율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3인의 전략 오늘 이 시간에도 환율에 대한 얘기가 중복돼서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GS건설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4분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올해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좀 좋지 않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주가 같이 밀리고 있는데요. 김병현 연구원이 건설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GS건설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면서 건설주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13년도에 수주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이런 모습이고, 2013년 전체적으로 좀 어닝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좀 이제 우려감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레포트도 좀 어느 정도 썼는데요.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부동산 경매 시장 그리고 정부의 이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자산 시장 상승 가능성을 좀 알아보자라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특히 1월에 취득세 감면 효과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경매 이런 그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라는 점이고요. 취득세 감면 효과도 어떻게 상반기쯤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좀 당겨서 했다는 점에서 신정부에 대한 이러한 그 정책 기조가 기존에는 어느 정도 거래 정상화에서 이제는 거래 활성화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그 종합 대책까지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상승을 하면서 건설 경기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러한 좀 그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개선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좋은 시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매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못 읽어봤는데 한번 좀 저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가 그럼 일단 뭐 나쁘지 않을 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탑픽을 꼽으면 어느 종목 정도로 꼽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그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상승하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는 이런 국면을 좀 찾아보면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건설사, 뭐 건축 자재나 이런 쪽에 좀 더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형주 쪽이 좀 더 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도 어느 정도 하락폭이 그 하방 경직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 쪽에서는 좀 대형주 관련 이런 건설업체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건설 경기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서 일단 좀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부분, 좀 모처럼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CB 유로화 강세 예의주시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열렸는데 사실 뭐 기준금리 얘기는 뭐 동결로 대부분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고요. 드라기 총재가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근데 역시 시장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환율이었던 것 같고요.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건 제시하지 않았는데 적정 환율까지 지금 와 있다. 이러면서 환율 변화를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일단 뭐 유로화 강세는 일단은 좀 저지가 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김병현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드라기 총재가 이제 유럽 경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올해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을 할 거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논란 중에 환율 목표치에 대한 이런 설정을 좀 반대를 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상승을 하고 유로화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금리 동결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금리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로존에 대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그 점진적인 이런 회복세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다지 크게 이렇게 뭐 계속 워치는 하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그 양적 완화 정책, 그 다음에 긴축 정책을 계속 같이 가져가면서 유로존에서의 그 경기 모멘텀을 계속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2월, 3월에 또다시 뭐 어떤 정치적인 총선 이슈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만기가 많이들 이제 그 모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리스크 요인은
작년과 같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2 통화정책회의 뭐 예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도 그다지 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한 장중 한때 낙폭이 굉장히 확대됐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빅딜 발언으로 낙폭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스몰딜 얘기가 나오던 이제 빅딜 얘기가 나오는데 자동 예산 삭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대체할 만한 다른 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뭐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이학년 의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자동 예산 삭감은 당초 이제 1월 1일부터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요. 지난 연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2개월 정도 그 시행이 유보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요, 3월 1일부터 자동 예산 삭감 제도는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당과 야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 백악관에서의 행정부가 합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거죠. 바로 재정 정책을 둘러싼 일단 불확실성을 계속 그냥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 회복을 막 바라던 참에 그리고 막 회복되려는 기미가 보이는 참에 지금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근원적인 해결을 보자는 것입니다. 즉 자동 재정 지출의 삭감 제도를 조금 연장하는 있더라도요. 재정 지출 삭감권과 세금 개혁을 한꺼번에 하는 소위 빅딜을 하자는 것을 민주당의 연수회에 한번 가서 참석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뜻은 다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라든가 나온 적은 없지만 존 베너 하원 의장은 일단은 자동 예산 삭감 제도의 그 실시를 무조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병이 2월 안에 뭔가 해결이 되겠지만은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언론 그리고 미국에서 시각은 어떤 식으로 모아져 있냐면 지금 그 오바마의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막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존 베이너 의장도 지난번에 그 어떤 자기네들의 정치적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어떤 빅딜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뉴욕 증시는 최근에 낙관론의 지배를 하고 있는데 모쪼록 뭐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뭐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뭐 선물, 현물 양쪽에서 좀 매수라는 점이 좀 두드러집니다. 물론 외국인이 뭐 당장 뭐 순매수 기조로 완전히 돌았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직 뭐 근거는 미약하지만 적어도 외국인이 주식을 팔지만 하나도 수급상으로 조금 좀 돌파구로 찾아갈 것 같은데 자 이학년 위원이 이런 수급 상황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 뭐 외국인이 뭐 이틀 정도 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분위기가 완전히 뭐 돌아섰다라고 아직 확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화의 어떤 변동성이 잠시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은요. 다음 주 이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튈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뱅가드 펀드의 매물 압박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실제로 1월부터 지금까지 계획보다 좀 많이 빠질 그 돈이 처분이 됐기 때문에 뭐 3월 정도 되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3, 4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3월 지나는 8, 9차 주 그게 바로 2월 한 달 그리고 3월 중반 정도까지 가는데요.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인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시각에 저도 동일합니다. 다만 그럴 때까지 아주 험난한 길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점이 일단은 좀 부담스럽다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일단 정말 개선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군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재 관련 업종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춘절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소재 쪽에서의 수급 개선 이런 것이 우리가 충분히 기대되고 있고요. 미국인의 투자자들도 중국 쪽에 대해 시간이 긍정적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물론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하루 이틀 반등을 갖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를 회복하는 시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아쉽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시장이 정말 된다 그러고 좀 회복되려 그러면 신정부의 출범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전 정부, 새로 정부 출범할 때보다 이제 인선이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오늘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몇몇 주 인사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장에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쪽 파트입니다. 경제부총리라든가 기타 이제 경제 관료들이 임명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요, 그런 분들이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앞서 이제 연구원께서 건설업종, 부동산 쪽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 모두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직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죠. 업계의 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신정부의 어떤 사람이 그런 포스트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면 그런 쪽에 누가 앉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정말 구체적인 사람들이 드러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리고 박근혜 지금 당선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두 파로 완전히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성장을 주시하는 쉽게 얘기해서 친재벌 정책 옹호론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요. 또 한쪽은 또 이제 경제 민주를 얘기하면서 중소기업 진흥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누가 이번에 경제부총리를 앉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성장론자 쪽에서 만약 이쪽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영향력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밖에 재벌 친화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저는 환율에 대한 개입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경제 민주화 쪽에 어떤 인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파워를 갖는다 그러면요. 시장은 상당히 중소기업 위주 그리고 아마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순환 출자 문제들에 되면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순환 출자 문제되는 그룹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삼성전자랑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상대적 약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런 인선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장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 테마성 주식들도 가능하겠죠. 마지막 대응 전략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수적 시장관을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옵션 만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의 비중은 지선 1940선 재확인드리겠고요.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70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체크할 변수도 많은데 차기 정부의 경제적인 성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과거 격언으로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EU 재무장관 회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김병년 연구원이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앞서서 이학영 연구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들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포커스는 엔화에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어떤 제재를 강화한다기보다는 비난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점이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다라는 점에서 엔화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음 주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춘절 연휴가 이제 중국은 9일부터 15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춘절 소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고 3월이면 중국은 이제 양회라는 전인대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 양회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런 내수 소비 확대 정책 그리고 중국 도시화 정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조금 사주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삼성전자나 자동차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상당히 1% 이상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인데 그동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필수 소비재, 음식료, 생활용품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은 오르지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상태고 또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런 소비재 내에서도 LG생활건강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주식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반대로 4, 4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던 뭐 베이직 하우스나 락앤락, 뭐 빙그레라든지 이러한 주식들은 계속 좀 잘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안에서도 좀 그 분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춘저 소비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2월 마지막 주 앞서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좀 외국인들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방어주에 대한 그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계속 많이 들어왔던 배당 관련 인덱스 이런 자금들이 2월 옵션 만기 혹은 3월 동시 만기에 대부분 이제 털린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한 2, 3월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가 된다라는 점 그 확인을 하신다면 3월에 가서 다시 한번 시크릿컬을 고민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변수는 환율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 종목 선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